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어제 올린 거 다 토해냅니다. 대우건설. 최근에 이거 위험합니다. 차트 보시면 완전히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죠. 일봉상으로 보면은 지금 깨고 내려갑니다. 차티스트들이 보기에는 손절을 했어야 되는 분위기죠. 근데 이걸 주봉으로 보잖아요. 여러분,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한참 더 빠져야 돼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어디까지 빠질까요? 추적해 보건데 이렇게 보시면요, 차트를 좀 더 짧게 보면은 밑에 지수 하나 보이시죠? 27,850원, 한 28,000원대 정도? 여기가 깨지면 조금 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일단은 지금은 매물이 폭탄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대우건설을 팔아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처음에 호르무즈 피격 얘기 나왔을 때 별로 반응이 없었습니다. 근데 왜 지금 이렇게 주구장창 물량을 내놓는 걸까요? 여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우건설이 이렇게 된 거는 여러분, 왼쪽 상단에 보시면 현재가 화면에 마이너스 26%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10배 오른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주식이 빠질 때는 여러분 다 이유가 있는 거긴 한데, 빠질 때 조정이 있고 하락이 있습니다. 조정은 뭐죠? 빠질 때 사도 됩니다. 추세가 아직 유효하죠. 하락은 추세 끝났습니다. 올라가면 무조건 비중을 줄여야 돼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고점에서 마이너스 20%가 기준점입니다. 이미 대우건설은 단기적으로 하락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수급상으로 팔 수밖에 없어요. 외국인 매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세력들 다 마찬가지로 팝니다. 이게 최근에 AI가 잘 돼 있어서 프로그램을 설정해 놓습니다.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가 되면 일정 정도 비중을 줄입니다. 그 물량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마이너스 20% 임계치를 넘었죠? 하락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죠, 여러분?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대우건설은 중흥토건에 국민연금이 지분을 5% 넘게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민연금이 중요한 기사가 하나 나왔죠? 200조 벌었다. 걱정 한가득. 매도 폭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리밸런싱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리밸런싱은 뭐냐? 많이 올라간 종목 비중 줄이고 새로운 종목을 담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연금은 여러 가지 종목을 담고 있습니다. 한 종목의 비중이 너무 커지면 안 돼요. 5% 이상 갖고 있는 종목 중에 100% 이상 오른 종목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대우건설은 거의 10배가 올랐습니다. 당연히 타겟이 됩니다. 상당한 종목이 해당이 될 것 같죠. 최근에 장이 힘을 못 쓰는 것도 이 국민연금이 이제 원래 연말에 하던 거를 지금 한다는 얘기입니다. 리밸런싱. 왜 지금 하는 걸까요? 많이 올랐으니까. 코스피가 3배가 올랐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제가 특별히 국민연금 이 리밸런싱 때문에 이거 빅 이벤트 아닙니까? 빅 이벤트인데 국민연금은 원래 리밸런싱 할 때 4대 증권사에다 원래 작업을 위탁하거든요. 한투, 삼성, 미래, NH 이 4대 증권사에다가 보고서를 보냅니다. 일종의 오더죠. 앞으로 우리가 뭐를 팔고 뭘 살 거니까 전략을 짜라 그럽니다. 총론만 정해주는 거죠. 강론은 증권사가 각각 정합니다. 제가 PB를 했던 H사에서도 제가 본사에서 이 업무를 해봤어요. 처음에 오더가 내려옵니다. 어떤 종목은 사고 어떤 종목은 팔 것이다. 그러면은 저희가 짭니다. 플랜을. 매도는 4가지 단계로 매도를 합니다. 고가 매도, 구간 매도, 호가 매도, 시장가 매도입니다. 매수는 저가 매수, 구간 매수, 호가 매수, 시장가 매수. 이렇게 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8주씩 팔고 4주씩 삽니다. 그러면 대우건설은 당연히 해당이 됩니다. 5% 이상 갖고 있고 5.4%죠. 10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리밸런싱을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얘네들이 실제로 하든 안 하든 중요한 건 뭡니까? 국민연금이 한다는 얘기만 나오면 가장 큰 세력 아닙니까? 밑에 작은 세력들, 기관 내역인들 다 팔게 돼 있습니다. 큰 매물 나오기 전에 먼저 팔아야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국민연금 보고서 여러분 종목들도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트에 있는 종목들. 배너 있는 번호로 연금이라 보내시면 돼요. 주말에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지간한 종목은 다 해당이 될 겁니다. 5% 이상 갖고 있는 종목 중에 100% 이상 오른 종목입니다. 이 두 교집합이 맞으면은 무조건 해당이 됩니다. 연금이라 보내시면 제가 리포트를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두 가지 때문에 고점에서 마이너스 26% 하락 국면이죠. 매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발 리밸런싱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자극을 했습니다. 수급이 악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의외로 여러분 유통 물량이 많지가 않죠. 이렇게 되면 그죠? 30% 내외밖에 안 됩니다. 대우건설은 굉장히 큰 회사지만 시장에서는 품절주입니다. 유통 물량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최근에 수급 동향을 보시면은요. 먼저 최근에 외국인들 어떻습니까? 얘네들
애매모호합니다. 제가 보니까 얘네들이요 지금 사고 있습니다. 지분은 늘어났거든요. 근데 네 가지 단계로 매수한다 그랬죠. 저가 매수 지금 여기입니다. 두 번째 구간 매수, 호가 매수, 시장가 매수. 밑에서 물량을 받고 있어요. 저 밑에 호가에 대놓고서 물량을 받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매물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올려치지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저가에 물량을 담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또 하나는 뭐죠? 바로 공매도입니다. 얘네들이 지금 대우건설 주가가 완전히 브레이크가 걸린 걸 알고 때리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한동안 잠잠했었는데 하방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외국인들 저가 매수입니다. 사긴 사되 밑에 산다는 얘기죠. 올려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매도. 공매도가 갑자기 급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수급이 악화됐을까요? 첫 번째 마이너스 26%. 두 번째 뭡니까? 국민연금 블록 리밸류에이션입니다. 리밸런싱. 이게 컸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26%예요. 이 두 가지가 겹친 겁니다. 이렇게 만든 건 뭐 때문이죠? 호르무즈 리스크입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다 보니까 터치를 했습니다. 마이너스 20%를 ELS처럼 낙인이 된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호르무즈 일기가 처음 나왔을 때는 잘 버텼죠. 그러다가 이 나무가 검사를 했는데 이란의 피격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자극제가 된 거죠. 그래서 고점에서 마이너스 26%가 되면서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고, 두 번째, 이 와중에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얘기가 나왔습니다. 비중을 조절하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급이 약화됩니다. 매물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우리는 저점만 잡으면 됩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거죠. 어디가 저점이 될지. 일단 수급상의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이슈를 살펴보고 차트적인 부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보시면은 대우건설, 국민연금 얘기는 했고요. 네이버 검색상에 보면요, 되게 눈에 띄는 종목이 두 개가 있습니다. 대우건설이랑 대한강통실입니다. 둘 다 퍼하고 ROE가 다 마이너스예요. 무슨 얘기죠? 실적 엉망입니다. 재무구조도 안 좋아요. 근데 두 종목 다 급등 나왔습니다. 대한강통실은 거의 50배가 올랐습니다. 광통신 테마로. 대우건설은 중동건설 테마로 올랐죠. 10배가 올랐습니다. 특징이 뭘까요? 수치보다 심리, 이 기대감이 컸습니다. 주식이 물론 수치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실적 좋고 우량한 기업만 가는 게 아니죠. 두 가지는 테마로 묶인 겁니다. 하나는 중동건설 테마, 하나는 뭐죠? 광통신 테마.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광기의 랠리입니다. 대한광통신 50배, 대우건설 10배 올랐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실적이나 어떤 수주, 실질적인 성과가 없습니다. 당연히 조정을 받아야죠. 그렇죠? 그런 실적과 주가와의 괴리가 벌어졌다는 거, 괴리를 좁히는 과정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민연금 때문에 빠진다? 당연히 사야죠. 개별학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피크아웃 경고 등 결국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10배가 올랐는데 생각해보니까 실적 대비 주가가 너무 많이 갔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나오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 중동 전쟁에서 뭐 얻은 게 없잖아요. 전쟁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주가는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대우건설이 보유한 그 이라크 관련 신앙만 네트워크가 부각되면 투자금이 올렸습니다.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이란 이라크의 파괴 시설 대부분이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수주를 했습니다. 옛날에 시공을 했어요. 로아이스 정유공장, 라스라판 LNG 공장, 대우건설 했죠. 공사를 다시 한다면 대우건설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1분기 영업이익도 좀 늘어났죠. 작년 대비 70%가 늘어났습니다. 워낙 안 좋았던 데가 제로베이스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빅베스 원전 기대, 빚이 많은 기업인데 빚 정리 좀 하고 원전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GTX, 신공항 이런 게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다 기대감이죠. 그리고 수십조 큰 장이 쓴다. 글쎄요. 실제로 트랙 레코더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강남에 테헤란로 있죠. 그죠? 이란이 우리나라 사람 굉장히 좋아한다 그럽니다. 한국 건설사 좋아하고. 근데 나무호 피격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대우건설 또 하나의 모멘텀은 원전이었습니다. 체코 원전. 이게 컸죠. 베트남 지출도 합니다. 그리고 중동 재건. 그 다음에 예전에 못 받은 돈이 있습니다. 미수급은 받아야 되겠죠? 이런 것들도 하나의 리스크입니다. 공사가 돈을 못 받는 건 굉장히 크죠. 먼저 대우건설. 제일 먼저 피크아웃 우려. 피크아웃 우려가 뭡니까 여러분? 고점 찍었다는 거죠. 끝났다는 겁니다. 그죠? 1사분기 영업이익이 그나마 좀 늘어났다는 거 한 가지 다행이긴 하죠. 그 다음에 주가가 올랐는데
원전, 그 다음에 빚 정리한 거 있죠? 빅베스. 그리고 중동 재건. 사실 가능성이 크긴 합니다. 우크라이나 때보다는. 그리고 체커 원전, 그다음에 추가적인 원전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미수금 복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동 전쟁 터지고 아직 종전이 안 됐습니다. 근데 기대감 때문에 올랐어요. 사실은 트랙 레코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피해 시설 대부분 다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것들이에요. 가능성 크긴 합니다. 두 번째, 실적에 대한 기대감. 1, 4분기 영업이익이 늘어났고 원전 기대감이 컸습니다. 근데 나무호 사건이 터졌죠. 이게 리스크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요, 일봉상에서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죠. 근데 실제로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 이제 이격을 좁힐 때가 됐죠. 좁히고 다시 갈 겁니다. 무조건 매수해야 돼요. 빠지면 주봉이죠.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30% 가까이 빠졌습니다. 제가 PB 할 때 보면은요, 이렇게 급등할 때 아무리 전화를 해도 갖고 있는 사람들 전화를 안 받습니다. 왜?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게 이제 꺾이잖아, 이런 식으로. 근데 그때 난리가 납니다. 제가 분명히 연락했는데 본인들이 안 받아놓고서 왜 연락을 안 했냐 그래요. 참 억울합니다. 저도 PB 때 그런 일이 많았는데 이제 겁나는 거죠. 왜냐면 개인들은 이거를요, 자기가 꼭대기 팔 줄 압니다. 내가 사면 바닥이고 내가 팔면 꼭대기다.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여러분, 세력이 아닙니다. 적당히 고점이다 싶으면 팔고 다시 사야 되고 바닥에서 확인하고 좀 비싸게 사면 됩니다. 이거는 못하니까 꼭대기에다 물리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구독자분이 4만원 찍고 빠지니까 그때 37,000원, 8,000원 할 때였거든요.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한 절반은 시장가로 파시작을 했더니 그분이, 아니 4만원 같은 건 38,000원, 7,000원에 어떻게 팝니까? 아마 그분 지금도 못 팔았습니다. 다시 4만원 가도 죽어도 못 팔아요. 왜냐면 개인들은 다 먹고 싶어 합니다. 그런 분들이 보면 오히려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삽니다. 시세를 그렇게 대응하시면 안 돼요. 잘라 먹을 줄도 알아야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분할매도 분할 매수기가 왜 나왔겠습니까? 제 경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매집을 했죠. 이 기간 동안 빠지기만 했습니다. 대박이 터진 거죠. 4년에서 5년 매집하고 10배, 11배가 올랐습니다. 주식은 상대적으로 매집 기간이 길어지면 수익률도 따라서 기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특수한 상황입니다. 좀 더 짧게를 보면은요, 제가 보여드렸죠. 차트 아까 이렇게 여기서 보면은 약간 헤드앤숄더가 나왔죠. 변형된 상태. 오른쪽 어깨가 끝나고 반등이 나올 줄 알았는데 꺾여버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지지선 28,000원대 근처까지 내려왔습니다. 깨고 내려가 문제가 굉장히 커지죠. 왜냐면 이거 주봉으로 보잖아요. 저 밑에 있습니다. 이평선들이. 하지만 빠지면 사도 됩니다. 그때는 무조건. 아직은 큰 추세는 끝나지 않았어요. 대신 여러분, 대응 전략을 확실하게 세워놔야 됩니다. 여기서 깨고 내려가느냐 아니면 반등이 나오느냐,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타날 겁니다. 박 대표의 대응 전략, 대우건설 매집 세력, 공매 세력 대응 전략. 그러니까 지금 이게 SK인데, SKC인데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대우건설 리포트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까 SKC는 여러분 매집 세력, 매도 세력 대응 전략이죠. 대우건설은 제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호르무즈 리스크 대응 전략입니다. 이게 그냥 불을 당긴 거잖아요, 지금요. 그죠? 신호와 패턴, 세력들의 매매 타점, 예상 매매 타점, 히든 종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2의 대우건설 같은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기술적인 분석에 집중해서 만든 리포트고요. 010-3158-8575 대우하고 알로 보내시면 됩니다. 사건의 발단에 됐던 호르무즈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수급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대응방입니다. 대우건설 관련 속보, 이슈 차트 분석, 매매 신호 드립니다. 영상 구독하시고 승인 문자 보내시면 돼요. 대우건설 호르무즈 리스크 관련 기술적인 대응 전략 자료와 텔레그램방, 그리고 제가 문자를 통해서도 타점을 공유해 드립니다. 박 대표의 문자 신호 샘플인데요. 종목명이랑 가격만 바뀌는 것이 나머지 그대로 나갑니다. 010-3158-8575 문자로 대우라 보내시면 타점은 제가 문자로도 공유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연금 리포트입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리포트인데 제가 꽤 어렵게 입수했습니다. 이거 4대 증권사에만 이게 배포가 됐어요. 총론은 국민연금이 정하고 실질적인 매매는 4대 증권사가 합니다. 5% 이상 보유한 종목 중에 100% 이상 오른 종목 다 해당돼요. 굉장히 많겠죠, 여러분. 종목들 꼭 확인해 보시고요. 여러분 종목들들 배너 있는 번호로 연금이라 보내시면 됩니다.
주말에 자료 꼭 챙겨서 보시고 그 대응 전략 세우셔야 돼요. 큰 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새로 추가되는 히든 종목도 들어가 있으니까 아마 굉장히 유용한 자료가 될 겁니다. 대우건설 관련 박 대표의 대응 전략, 대우 리포트가 있습니다. 호르무즈 리스크 관련 대응 전략이고요. 두 번째, 승인,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방, 그리고 문자로 대우나 보내시면 타점을 문자로 공유해 드립니다. 아울러서 연금, 국민연금 리밸런싱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여러분 종목들, 계좌에 있는 종목들 아마 주말에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될 겁니다. 수급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올 거예요. 일단 대우건설 마이너스 26% 하락 국면이죠. 물량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수급이 안 좋아져요. 두 번째,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굉장히 큰 변수죠. 이거 하든 안 하든 비중을 줄인다면 기간에 여기는 팔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또 뭡니까? 호르무즈 리스크가 터졌습니다. 사실 이게 하락을 불러일으킨 거면 초래한 거죠. 얘가 지금.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국면에 도달했어요. 여기가 깨지면 굉장히 조정이 깊어집니다. 아니면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밑으로 깰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100% 들고 가면 안 됩니다. 50% 대응할 전략이 필요해요. 대신 올라갈 때 절대 추격 매수하지 마세요. 내려갈 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세력들이 여기서 마지막으로 개미를 텁니다. 올라간 다음에 자기들 물량 털어버릴 거고요. 내려간 다음에 물량 나오면 받아 먹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거꾸로 대응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박 대표의 리포트와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방, 문자 신호까지 필요하실 겁니다. 주말에 두루두루 챙겨두시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 리포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좌에 있는 종목들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해외 주식도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국민연금이 미국 반도체 주식 팔았다 그러죠. 우리나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을 줄일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우건설 당연히 해당됩니다. 5% 이상 갖고 있는 종목 중에 100% 오른 종목들. 여러분 문자 연금이라 보내시면 보내드릴 테니까 대우건설 리포트와 함께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박 대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